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짚어볼 이슈는요, 셀트론인데요. 셀트론에 이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본 내용인데요. 메가톤급 호재 일정을 앞두고서 왜 계속 하락을 하는 걸까? 당연히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 JP 모건 리포팅 기점으로 이제 더 가파르게 여타 종목 대비해서도 빠졌기 때문에 뭔가 좀 이유가 있는 어떤 하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2013년 4월 달을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유럽 허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예. 오랜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입성한 주주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랑 지금 거의 오버랩이 된다는 것은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야, 굉장히 유사하네. 이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를 먼저 보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예.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셀트론의 주가. 야,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만 원이죠. 예. 이때 이제 3, 4만 원만 혹가던 주가였는데 쭉 밀리기 시작하죠. 희한하게. 예. 그러니까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입니다.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유럽 허가를 앞둔 시점이에요. 6월 달 정도에 이제 예정이 됐던 허가의 어떤 시점을 앞두고서 주가가 밀리죠. 이때 공매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정진 회장이 그런 것들 시달리면서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그 뒤로 완전히 꼬라박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유럽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발표했던 내용 한번 볼게요. 서정진 회장, 셀트론 다국적 사의 매각 결정이다. 4월 16일입니다. 2013년 4월 16일. 시기 질투 세력 각종 음해 감당 어려워 지분 경영권 포기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론이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정진 셀트론 그룹 회장은 16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의 지분을 다국적 제약사에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까지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론은 최근 몇 년간 분식 회계설, 서정진 회장 도주설, 임상 실패설 등 악성 루머 때문에 곤혹을 치렀으며 공매도 세력의 이 같은 허위 정보 유포로 주식 시세가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정진 회장은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 안타까운 과거죠, 셀트론의. 서 회장은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으나 그 결과물이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였다. 불법 주가 조작 세력들의 집중 매도 공세에는 대주주로서 적극 대처해왔으나 관계기관이나 당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회사 매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매각 결정을 통해 셀트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제약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이 셀트리온 그룹으로서는 최상의 결정이라고 판단했으며 램시마의 유럽연합 허가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좀 바꿔달라 어떻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유럽 허가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전에 이제 이런 어떤 공세가 계속 거세지니까 야 이러다가 이게 기업 어떻게 커나가도 못하고 싹이 잘라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결국은 6월 28일 램시마가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가 떨어졌죠. 예. 그래서 뭐 향후 뭐 3조 매출 가능하다 해가지고 예, 이런 어떤 기사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면요, 2013년과 거의 뭐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JP모건 리포팅이 뭐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사실 명분을 제공한 게 중요한 건데 그대로 이제 그렇게 주가를 이제 밀리는 그런 형국이 나왔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시장에 어떤 명분을 좀 제공했던 걸로 보여져요. 지금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2013년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받는 것과 거의 비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지금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메가톤급이잖아요, 사실. 예, 이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제스처가 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야, 이 JP모건 리포팅 기점으로 설계가 완전히 돼가지고 끌고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뭐 이게 뭐 그래요. 뭐 추측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2013년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야,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014년, 13년도에 벌어졌던 그 이런 주가의 상황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 지금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상한 상황을 해석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와 이거 뭐 그래 뭐 실적이 향후에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부정적이지. 그리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그거 뭐 만들어봤자 팔리겠어? 그거 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떨군다면 뭐 할 말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 성공한다면 2013년에 유럽에서 허가 떨어졌을 때 점상 가고 이 막 폭등했던 응. 지금 결국은 지금 주가 상황에서 누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지금 갖고 있는 주주들은 생각해보세요. 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들고 있으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 이런 구간도 아니고 지금 이 구간이에요. 지금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업을 모른 채 그냥 시세만 보고 야 차트 깨졌네 하면서 이런 판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지.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코로나 항체 치료제 지금 개발 상황을 보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하는 게 어, 올바른 판단일까요? 아니면 홀딩하거나 더 사는 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모두 부인했죠. 예,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다 부인했죠. 예, 들은 바도 없다.
왜 러시아가 조율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렇게 발표를 한 걸까요? 한국에서도 생산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요, 세계 161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에서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세계에선 판단하죠, 당연히. 왜냐면 뭐 100명 내외 정도밖에 지금 하루에 확진자 발생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키트나 의약품들은 안전하다. 예, 어떤 공급에도 차질이 없다.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이용한 거고, 러시아가 이제 만든 백신 자체가 세계에서 좀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삼상도 안 하고 뭐 안정성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백신의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트럼프 대통령까지 맞아가지고 완치가 됐다는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만약에 외신에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막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이 숫자에서 벗어나서 모니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뭐 다른 국가 비해 가지고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뭐 사용되는 수가 적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상황들 유럽도 지금 10,000명, 20,000명씩 국가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 지금 막 수천 명씩 늘어나면서 전면 국가 봉쇄를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해외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 서로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셀트론이 앉아서 줄 세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2013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허가받은 것과 비등한 혹은 그 이상의 메간토급 호재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뭐 리제네론 정도가 세계에서 경쟁사인데요. 릴리사는 뭐 사실 좀 탈락했다고 저는 보잖아요. 그거 공장도 문제 있는데 어떻게 뭐 생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4달 정도 받아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자국 미국조차도 지금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도 없어요. 예. 기껏 뭐 많이 생산해봤자 뭐 30만 그런 어떤 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하루에 뭐 5만 명, 뭐 6만 명 증가하는데 확진자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승인 타이틀이 바이오 시밀러만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은 이런 메가톤급 호재를 앞두고서 JP모건을 리포팅과 함께 뭐 사실 해당 리포팅이 오랜 주주분들은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그 타겟이 어디에였겠어요? 오랜 주주들이 뭐 그거 보고 매도할 리는 없잖아요. 신규 주주들이죠. 새롭게 이번에 엄청나게 들어온 뭐 주주들이라든지 혹은 또 그 다음 설계를 짠 게 뭐 하락을 시키는 건데 명분 없이 하락만 하면 그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뭐 이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팔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명분을 통한 어떤 하락을 만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이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측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13년에 사례가 없었다면 이런 저의 생각은 그저 음모론이나 망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2013년 6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유럽 의약품청 허가를 앞두고서 셀트론의 주가는 하한가를 동반하면서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게 그저 음모론 망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공매도로 인해서 보유 주식의 반대 매매 위협에 시달리던 서정지 회장의 회사 매각 의사, 기점으로 유럽 허가 거절설 이런 것들이 돌면서 폭락을 했어요. 이후에도 뭐 서정지 회장 차명 계좌설, 도주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암울했죠. 예.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런 구간을 거친 거죠. 그러다가 빵 터졌죠. 기대하던 게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져요. 역사가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그 회사 매각 발표했을 때 4만 원이었는데 4월 22일 날 2만 1,00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6월 28일 날 램시마의 유럽 의약품청 허가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7월 2일 날 셀트리온 주가는 4만 1,000원으로 2배가 튀었어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는 약하겠지만 밑으로 까내리는 것도 굉장한 자금력과 굉장한 어떤 명분과 뭐 어떤 그 작업들이 필요하겠고 올려치는 것도 뭐 이때처럼 뭐 갑자기 막 점상 가고 이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어떤 과거의 2013년의 사례를 보면 지금 왜 저런 상태가 벌어지는지를 조금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단이 났던 상황, 사건의 종지부가 이랬죠. 금융위가 서정리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죠. 결국은 뭡니까? 뭐 공매도 계좌들이란 이런 것들 알아줄 수 없다, 알아봐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자, 지금도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무슨 계좌들이 이렇게 날려버리고 뭐 DB금융 계좌로 막 최근에 막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거 어디서 그러는 건지 뭐 알아봐달라 하면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영상 만들어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은 향후에 이거는 폭발적으로 펼쳐질 그 호재 랠리 그걸 앞두고서 펼쳐지는 인위적인 주가 하락의 어떤 설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내용 같은데요. 그 코로나 이제 요거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그 중앙체 코로나 이제 항체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특허권 자체를 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출원으로 이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기술 이전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셀트론이 이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고 이렇게 뭐 전용 실시권을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랑 같이 항상 논의를 해야 되고 뭐 발표도 이제 같이 그 논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생산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다른 국가와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국가에 이 항체 치료제를 이제 판매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같이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셀트론에 100% 넘겨주는 그런 어떤 그 요식적인 어떤 절차라고 좀 보여져요. 신청 자격이 항체 개발 기업이고 그 수의 계약이거든요.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요식적인 행위로서 셀트론에게 100% 특허권을 넘기는 그런 절차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국유 특허 지분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셀트론의 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와 함께 셀트론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뭐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 셀트론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공이 거의 뭐 눈앞에 가시화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주가가 저렇게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받거나 받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 이제 뭐 이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 어떤 그런 시점 부근에서는 해외에서 성계약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죠. 국민의 어떤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는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3년 램시마가 세계 최초 항체 시밀러로 승인받는 것보다 더 높은 폭발성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의 비교입니다.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시대의 어떤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중을 따진다면 이게 더 중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임팩트가 더 크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하방을 쳐놓은 공매도 세력은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점점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가는 이렇게 낮아진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었다면 주가가 전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었다면 이거 전고점 바로 저 발표되는 시점에서 날려버릴 거 아닙니까? 날라갈 거 아닙니까? 매물대 없는 지역으로 간다면 만약이라도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주가가 날아가면 그냥 제가 이제 로켓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로켓 되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매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승세가 호재가 나와도 약화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노리는 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코로나 항체 치료제 성공하면 2013년 재현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성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오랜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상황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신 박사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